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알고리즘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컨벡스얼이라고 해서 이 기하학적인 어떤 도메인의 영역에서 좀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벡스얼이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벡스얼이라는 거는 결국 이 가장 큰 컨벡스셋을 찾는 건데요. 이 컨벡스셋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컨벡스셋이라는 그 집합 안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저희가 했을 때요. 임의의 두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그 이어진 그 선분도 다시 컨벡스셋 안에 있는 그 경우를 우리가 컨벡스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x와 y를 있는 선분이 컨벡스셋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초록색 영역이 컨벡스셋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그런 정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컨벡스 헐이라는 건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떤 점들의 집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점들이 전부 다 컨벡스셋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볼록 껍질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컨벡스 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무줄을 우리가 압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컨벡스 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크게 있는 고무줄을 이제 가운데 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부딪히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부딪히게 된 이 파란색의 경계가 이제 컨벡스 헐이 될 거고, 이것을 우리말로 볼록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해도 전부 다 이 파란색 영역 안에 그 선분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컨벡스 헐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컨벡스 헐 알고리즘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를 먼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응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데,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사실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전략이에요. 문제 해결의 전략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선형대 수학 있잖아요. 그런 선형적인 성질의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제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맥주가 A일이 있고 뭐 B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A를 만드는 데는 뭐 콘과 홉과 말트가 어떤 특정한 양만큼 들고, 또 B어를 만드는데도 이런 서로 다른 비율로 재료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배럴당 A의 경우는 $13가 이득을 볼 수 있고 B어의 경우 $23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맥주를 만들고 있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이익이 최대로 되게 하는 게 목표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이니까 한정적인 어떤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콘과 홉과 말트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만한 양이 있을 때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A과 B어를 어떤 비율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냥 손쉽게 한번 대입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를 최대, B어를 그냥 안 만든다라고 했을 때 A를 34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트가 다 써버리게 돼요. 1190개까지가 최대인데 이 말트의 한계선에 부딪히게 돼서 A는 최대 34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B어를 또 최대로 만들려고 하면 이 콘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서 최대 32개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잘 조율을 하다 보면 좀 더 최적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줄처럼 12개와 28개를 만들면 이 콘과 홉을 전부 다 소모하면서 말트만 살짝 남아가지고 $800의 이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막 대입을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때 $800가 최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800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걸 기하학적인 문제로 좀 바꿔서 컨벡스얼로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왼쪽에 그래프가 보이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초록색 선이에요. 이 초록색 선이 각각의 그 재료의 한계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말트의 소모량은 지금 A를 만드는 데는 35파운드가 듭니다. 그리고 B열을 만드는 데는 20파운드가 들어요. 그러면은 A의 개수와 B의 개수에서 35와 20을 곱한 값을 더하면 그게 말트의 소모량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1190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식을 이제 우리가 X축을 A일, Y축을 B열로 생각을 해서 선을 그려보면 이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하여야 되니까 이런 영역으로 나타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홉과 콘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홉의 경우에는 이런 직선 아래의 영역이 되고 콘의 경우에는 이런 직선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한계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선분 안에 있는 영역에서만 우리가 해당하는 B와 A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쪽이 여기 안에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홉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A과 B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홉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프로핏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프로핏은 결국 배럴당 13달러, 배럴당 23달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분으로, 직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13A 플러스 23B는 1600달러. 이건 이제 1600달러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A과 B가 어느 정도 비율로 있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제 이 상수를 조절해 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이 영역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점을 교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컨벡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수많은 점들이 있을 때 이 점들이 감싸는 컨벡스 헐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이 컨벡스 헐에 포함되는 점들만 이 직선에 교점하는지를 접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벡스 헐을 활용하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가 있고요. 다음 둘째로는 통계입니다.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샘플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현실에서 그런 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건 지금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X축과 Y축으로 어떤 특정한 점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사례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점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그래도 어떠한 포인트에 잘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백플롯이라는 걸 하는데요. 바로 백플롯이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백플롯은 결국 컨벡서를 이용해서 이 영역 안에 점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컨벡서를 이용을 해서 해볼 수가 있고, 만약 이제 컨벡서에 포함되는 그런 점들을 좀 제거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컨벡서를 만들면 이제 점들이 좀 주요하게 나타내는 포인트까지 좀 시각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통계에서도 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릭 모델링인데요. 이건 과거에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 하면서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 나왔던 베지어 커브라는 건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큐빅 커브거든요. 큐빅 커브라는 건 결국 3차 곡선인데 그 3차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이 4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곡선을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지어 커브였고 그 베지어 커브의 어떤 기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 베지어 커브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시작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끝점이 하나 있습니다. 끝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작점으로부터 그 미분값을 상징하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끝점으로부터 그 미분값을 상징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점으로 3차 곡선을 정의를 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컨트롤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정의되는 방식이겠죠. 근데 이 베지어 커브가
어떠한 영역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 베지어 커브의 특성이 이 컨벡설 프로퍼티를 지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지어 커브는 절대 이 4개의 점 안에서만 베지어 커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베지어 커브를 뭔가 표현하는데 좀 어떤 정보는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될 때 이런 컨벡설 특성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좀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막 이제 전염병이 퍼지게 되잖아요. 전염병이 퍼질 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염이 막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들에 감염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감염이 퍼졌고 어디는 안전한지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 감염자들의 점들을 컨벡설로 감싸면 위험한 지역과 위험하지 않은 지역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무언가 그 전염병이나 아니면 산불 이런 것들을 트래킹할 때도 컨벡설을 응용한다고 합니다. 뭐 응용 사례는 이렇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컨벡설은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무한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제한을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렬되지 않은 그냥 유한한 셋의 점들의 셋에서 이 컨벡설을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카르테시안 플레인 데카르트 좌표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인풋의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어떤 2차원 평면에서 임의의 점들의 위치들이 주어지게 될 거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그 이 점들의 컨벡설을 찾아서 이 Q1부터 Q7까지 이 7개의 점이죠. 여기의 경우에는 뭐 더 이 개수는 이제 모르죠. 몇 개 될지. 그런 어떤 컨벡설들의 점들의 그 셋을 리턴하게 되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될 거고요. 이 컨벡설을 얻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다 모르고요. 그 가장 유명한 그람 스캔이라는 그런 그람이라는 사람이 만든 스캔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고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가장 전형적인 알고리즘으로 소개가 되는 컨벡설 알고리즘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 스캔이라는 건 뭐냐면 컨벡설을 찾는 알고리즘이죠. 컨벡설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입니다. 그래서 꽤 빠른 속도의 컨벡설을 찾아낼 수 있고요. 1972년에 로날드 그람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스택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을 활용한 알고리즘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천천히 어떤 방식으로 이 컨벡설을 찾아내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Y좌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맨 아래에 있는 점을 찾는 거죠. 맨 아래에 있는 점을 찾는 게 목표고요. 왜 이걸 찾아야 되는지는 이제 이후에 나올 거고,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어요. 그냥 ON 안에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만약 Y좌표가 같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중에서도 X좌표가 가장 작은 애를 고르는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이 소팅을 해요. 소팅을 하는데요. 소팅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맨 아래에 있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동차 와이퍼 닦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딱 그어요. 그래서 오른쪽 벡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와이퍼를 싹 닦습니다. 그러면 이 와이퍼를 닦으면서 수많은 점들과 접하지 않겠어요? 이 접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점 같은 경우는 여기 맨 처음에 가장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점 정도가 되겠죠.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점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정렬은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과거에 소개했던 CCW 알고리즘이란 걸 활용을 하는데 이 카운터 클락와이즈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벡터의 외적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벡터의 외적, 즉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벡터의 외적이란 건 이제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되고요. 3차원에서만 정의되는 어떤 하나의 벡터 그 곱입니다. 이것을 이제 행렬 표기법으로 우리 벡터의 곱을 표현을 하면 우리 벡터 A는 3차원이니까 x1, y1, g1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벡터 B 같은 경우는 x2, y2, g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걸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i와 j와 k는 단위 벡터입니다. 각각 축의 단위 벡터가 될 거고요. 이것의 행렬식을 우리가 구하면 행렬식 구하는 거는 이놈 고정하고 얘네 다 지운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거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j 고정하고 나머지 지운 다음에 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해가지고 더하면 행렬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어내면 이게 이제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또 중요한데요. 그냥 우리가 어떤 좌표계 그냥 값들로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해요.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그 벡터가 이루는 세타의 사인을 적용을 한 값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값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여기가 크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냐면 이 벡터 간의 방향 관계를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파란색이 A 벡터고 빨간색이 B 벡터인데요. 이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벡터에서 빨간색 벡터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감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80도가 넘으면 항상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지가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엄지의 방향으로 즉 음수로 되게 되고, 만약 이 빨간색 벡터가 위로 간다 그러면은 엄지가 방향이 위로 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두 개의 벡터와 항상 수직하다라는 결과가 수직한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크기 같은 경우는 이 A와 B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쨌거나 이 두 벡터의 방향성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벡터가 시계 방향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퍼레이터를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소트에서 컴퍼레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벡터를 볼 거냐? 우리가 맨 처음에 로우스트 포인트를 하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머지 점과의 벡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비교를 한다. 그럼 벡터 PA와 벡터 PB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PA와 PB를 외적을 해보는 거죠. 외적을 해봤을 때 이 방향이 양수다라는 것은 A와 B가 지금 A가 더 반시계 방향 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A가 앞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B와 PA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B는 A보다 반시계 방향이 있게 되고, 하여튼 A가 이제 결과 음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B가 A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점 P를 기준으로 소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운더리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와이퍼로 딱 닦는데 두 개의 점이 동시에 그 선에 교점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거리가 가까운 점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차피 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 맨하탄 디스턴스를 써가지고 그냥 x 값끼리 비교하고 y 값끼리 비교해서 가까운 걸 찾으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써서 제곱을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맨 아래에 점을 찾았느냐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뭐냐면 맨 아래에 점을 찾으면 모든 점이 다 이 180도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외적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맨 아래에 점이 아니게 되면 이 점들이 180도보다 더 큰 범위에 존재하게 돼요. 180도보다 더 큰 범위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벡터랑 이 벡터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반전이 돼버리는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180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걸 상정을 했는데 180도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결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180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맨 아래에 점을 찾았던 이유가 됩니다. 가장 그 경계에 있는 애를 찾으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라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컨벡서를 찾는 이제 방식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거기에서 고려돼야 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컨벡서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컨벡서를 찾는다고 했을 때 만약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했다고 해봐요. 컨벡서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은.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점하고 그 다음 점을 한번 봤는데 지금 각도가 어떤가요? 이게 보면은 오목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원래 볼록 껍질은 이렇게 볼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바깥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방금 후보에 있던 점은 절대 컨벡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장하는 게 바로 아까 와이퍼로 닦아서 그 정렬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걸 수행을 하면 그것이 보장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했던 거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당연히 P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낮은 점의 P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두 개의 점은 무조건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P와 A가 맨 처음에 스택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P와 A를 잇는 선분은 컨벡설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 다음 점을 이제 한번 이어보는데요. 이때 이 PA와 AB가 서로 볼록한 관계냐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돼요. 만약 오목하다면 A의 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이 점은 컨벡설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C는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볼록한지 오목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볼록하다 그러면은 B도 그 다음 점 후보가 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B와 C를 또 그럼 보게 되거든요. 항상 이제 마지막 두 점을 보게 됩니다. 스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A와 B가 후보가 되었고 그 다음 후보가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와 B 이렇게 선분을 이어보고 B와 C 선분을 볼 때 이 역시 볼록하죠. 볼록합니다.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C도 역시 될 수 있다. 후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모습이 될 텐데 그 다음 D점을 또 확인해 보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있는 두 점인 B와 C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D를 이어봤는데 B와 C와 D의 관계가 어떤가요? 보면은 오목해요. 바깥에서 봤을 때. 들어가 있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C점이 사실은 컨벡서 홀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C점을 빼게 되고요. 빼버리게 되고 그래서 P와 이제 다시 P와 A와 B만 남고 B와 D의 관계를 또 A와 B와 D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볼록하잖아요. 그러면은 D도 또 후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택 계속 쌓으면서 찾아가면서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점을 다 순회하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컨벡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컨벡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두 점과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볼록한지 오목한지를 확인해요. 만약 오목하게 된다면 스택에서 빼가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오목하죠? 그럼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볼록해지면 다시 가고 또 오목하면 빼고
이렇게 이제 컨벡스월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야 돼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min y의 인덱스 값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들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이 포인트들의 y 값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min y 초기 값은 0이기 때문에 0번이 이제 min 값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i가 1부터 시작해도 되긴 하죠. 그래서 만약 y 값이 min y 값보다 더 작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점이, 그러면은 min y를 갱신하게 되고요. 만약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y 값이. 이 경우에는 x 값이 더 작은 경우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min y의 인덱스를 계속 갱신해 주면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0번째 포인트와 min y에 있는 포인트를 수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0번째에 있는 점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트를 하게 돼야 되는데요. 소트 같은 경우는 이 0번째 있는 점, 즉 P가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되었잖아요. 이 점을 기준으로 와이퍼를 닦으면서 소트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컴퍼레이터를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true면 이 P1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P1과 P2가 주어졌을 때 벡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어떻게 얻었냐면 P1에서 0 빼가지고 이런 벡터를 얻고 P2에서 0 빼가지고 이 벡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V1, V2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V1, V2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습니다.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만약 0이 아니다, 180, 같은 0이라는 것은 같은 선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선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클 때 true를 반환하고 크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서 이 P1과 P2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 0이다, 즉 같은 선분 위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y 값이 작은 애를 리턴하게 되고, y 값도 같다면 이제 x 값이 작은 애를 리턴하는 형태로 컴페어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C++의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0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들 개수까지 이 컴페어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컨벡스월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정렬을 다 했기 때문에 컨벡스월 찾으면 되고요. 먼저 맨 처음에는 이제 P부터 컨벡스월의 후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점을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택이 이렇게 쌓여있다 하면 D가 지금 후보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C와 B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탑과 next to top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next, 즉 우리가 모든 점을 순회할 때까지 while문을 돌면서 이 스택을 조절을 하게 될 거고요. 먼저 이 컨벡스월이 사이즈가 1보다 큰 동안에, 즉 1보다 작다, 즉 두 개보다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while문을 또 도는 거고, 즉 이거는 2개 이상이라는 거겠죠. 여기 while문이 돈다라는 건 2개 이상일 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점 2개가 그 다음 넥스트 점과 볼록한 상태인지 오목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CW 알고리즘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스택에 PA 들어가 있고 지금 B가 넥스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A를 얻기 위해서 지금 탑을 얻어가지고 지금 팝을 했고요. 그 다음에 next to top, 즉 탑은 A가 되고 next to top은 P가 됩니다. 그래서 P, A, B 이 세 개를 CCW 알고리즘을 통해서 볼록한지 오목한지 상태를 알게 되고요. 만약 볼록하면 이 next라는 친구는 컨벡스월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뺐잖아요.
뺀 걸 다시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넥스트 점을 넣어주게 되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컨벡스얼이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네, 끝입니다. 아까 CCW는 어떻게 생겼나요? CCW는 사실 소개가 좀 안 되긴 했었는데 이걸 이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이 calculate cross product가 두 개의 두 개의 벡터를 지금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CCW 같은 경우는 얘를 응용을 해서 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곱해서 그게 이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만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P점과 A점과 B점 이 세 개를 넣어서 두 개의 벡터가 이제 생기겠죠.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시계 방향의 관계인지 반시계 방향의 관계인지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면 볼록한지 오목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볼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경우예요. 그래서 볼록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팝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택에 지금 없기 때문에 다시 넣어주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다음에 점을 넣는 형태로 그리고 모든 점이 순회될 때까지 이제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